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죠. 바로 H조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조규성 선수인데요. 한국 대표팀의 역대 월드컵 본선 무대 최초 멀티골의 주인공이자 이번 대회 헤더로만 한 경기 2골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9번 공격수, 클래식한 정통파 센터포워드가 기근이다, 좋은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많이 좀 희귀해진 상황이고, 또 그런 가운데 최근에 이런 9번 공격수들의 전술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조규성 선수가 이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한국 대표팀의 해결사일 뿐 아니라 유럽 빅클럽들의 관심까지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통계매체 선정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베스트 11에 조규성 선수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조규성 선수의 어떤 면이 이런 엄청난 평가와 또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또 조규성 선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유럽 빅클럽은 어디인지 지금부터 상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가나에 2대3으로 아쉽게 졌지만 조규성 선수가 추격골, 동점골 넣으면서 경기가 뜨거워졌었죠. 우리가 3대2로 졌지만 한 골차로 석패를 했기 때문에 조별리그 3차전 경기, 만약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다면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길 경우 조금은 유리한 상태의 경우의 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한국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매체 소파스코어가 선정한 팀 오브 더 웨크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최고의 공격수로 조규성 선수가 이름을 올렸어요. 세르비아와 3대3 무승부를 거둘 때 맹활약을 펼쳤던 뱅상 아부바카르가 평점 8.5점, 그리고 조규성 선수가 가나전 멀티골로 평점 8.3점을 받으면서 4-4-2로 구성된 베스트 11에서 공격 지역의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금 미드필드 라인을 보면 프랑스의 또 덴마크전 승리를 이끈 미드필더 앙투안 그리즈만이 평점 8.4점,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포르투갈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8.8점, 그리고 한국을 상대로 멀티골을 넣었던 가나의 미드필더 모하메드 쿠두스가 8.2점인데, 무엇보다 한국과 가나의 경기에서 쿠두스가 공식 MOM이었지만 지금 이 베스트 11을 보시면 조규성 선수의 평점이 더 높잖아요. 일부 매체들은 한국이 졌지만 조규성 선수를 가나 한국 경기에 최고의 선수로 꼽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캐나다의 4대1 역전승을 거두는 과정에서 중원 엔진 역할을 했던 코바치치가 평점 8.1점이었고, 포백라인의 브라질 대표 알렉스 산드루, 모로코의 로맹 사이스, 카메룬의 카스텔레토, 세르비아의 지브코비치가 뽑혔고요. 폴란드의 슈팅스니 골키퍼도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올랐고 대부분의 팀들이 승점을 얻은 가운데 패배팀 선수로는 또 유일하게 조규성 선수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는 것, 조규성 선수가 얼마나 큰 주목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소파스코어가 아예 이 조규성 선수의 이 경기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부 기록을 하나하나 소개했는데요. 90분 동안 34번의 볼터치를 기록하면서 2개의 골을 넣었죠. 그런데 슈팅도 6번이나 시도했고 그중에 4개의 슈팅이 유효 슈팅으로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슈팅력을 보여줬고, 전반적인 기대 득점, 개인 기록은 1.04골이었는데 한 골을 더 넣었죠. 한 골은 본인의 능력으로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골이었고요. 패스 성공률은 이제 17개의 패스 시도 중에 11개를 연결했으니까 공격수 치고는 높았고, 12번의 공중볼 경합 중에 6번을 승리할 정도로 압도적인 이제 높이를 자랑했다. 그리고 3차례의 파울을 얻어내면서 평점 8.4점,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준TV와 협업하고 있는 통계 분석 미디어죠. 그라운드 빅풋이 또 이번 월드컵 경기의 세부 데이터를 또 분석해서 전해줬는데요. 조규성 선수 말씀드린 대로 가나전 2골 넣었고 헤더로 2골, 슈팅 6번, 유효 슈팅 4번, 이제 옵타 통계 기준인데 기대 득점 값은 0.94골이었고 헤딩 경합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모두 팀 내 최다 기록, 한국 대표팀의 모든 부분, 각 부분 공격 부분에서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이고요. 가나의 모하메드 쿠두스가 이제 2골을 넣었는데 이 기록만 타이고 가나 한국 선수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득점, 슈팅, 유효 슈팅, 기대 득점, 공중볼 경합 및 시도 모두 최고였다. 이날 경기의 기록을 지배한 선수가 조규성 선수였다는 것이죠. 한국과 가나의 경기에서는 한국이 역대 월드컵 최다 크로스 성공을 기록하는 대기록을 남겼어요.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총 35번의 크로스 패스를 한국이 시도했는데 그중에 15개가 성공했고, 이 기록이 1966년 옵타에서 월드컵 세부 기록을 집계한 이후 최고 기록인데
이 대부분의 기록에서 공을 확보하고 공중볼을 따낸 선수가 조규성 선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활발한 크로스 플레이가 가능했던 것은 조규성 선수라는 9번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조규성 선수가 공중볼 경험을 얼마나 잘하는지 데이터가 있는데 월드컵 2차전 일정 현재까지 치른 경기에서 조규성 선수가 공중볼 경합 시도 19회로 월드컵 전체 1위인데요. 심지어 이 기록은 1, 2차전을 모두 풀타임으로 소화한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선수를 능가한 기록입니다. 조규성 선수는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 교체로 들어와서 뛰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체 출전해서 뛰었던 시간이 16분에 불과했으니까 한 경기 반도 아니고 거의 한 경기 조금 넘게 뛰고도 공중볼을 지배한 선수가 조규성 선수다. 19회 공중볼 시도를 했고 레반도프스키가 18회, 에콰도르의 에스트라다가 18회니까 성공 횟수가 물론 레반도프스키와 에스트라다가 10번으로 더 많긴 해도 조규성 선수는 이 선수들이 하지 못한 3번의 헤더 슈팅과 2개의 골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월드컵에서 가장 공중전을 잘하는 선수가 조규성 선수고 출전 시간 대비 제공권이 압도적인 1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규성 선수의 2골이 모두 헤더로 나왔는데 득점 시퀀스를 보면 상대 지역에서 공을 따내고 올린 크로스에 이은 쇼트 카운터 공격이었는데요. 이 두 공격 장면에서 드러나듯이 한국 대표팀의 특징이 강한 전방 압박인데 전방 압박의 정도를 알 수 있는 데이터 PPDA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상대 지역에서 몇 번의 패스 만에 공을 끊어냈느냐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낮을수록 전방 압박이 강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월드컵 32개국의 평균 PPDA 수치가 14.61입니다. 그러니까 상대팀이 14번에서 15번 정도 공을 연결하면 끊어낸다는 것인데 가나와의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의 PPDA는 9.11이었어요. 9번에서 10번 정도 공을 돌리면 끊어냈다는 것이니까 다른 팀들보다 5번 더 공을 돌리기 전에 끊어냈다. 그리고 이런 전방 압박이 강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규성 선수가 9번 공격수 자리에서 부지런히 뛰어주면서 함께 압박했기 때문이다. 조규성 선수가 현대 축구가 전술적으로 원하는 압박되고 높이 되고 득점되는 완벽한 9번 공격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데요. 잉글랜드의 두 경기 평균 PPDA 값이 9.83으로 32개 팀 중에 1위였는데 가나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보다 높을 정도였으니까 한국의 전방 압박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배경에 조규성 선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조규성 선수가 유럽의 다수의 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미디어인 탁빔에서 바로 이제 최신 보도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로 재미를 봤던 페네르바체가 월드컵 휴식 기간에 한국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선수가 바로 조규성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제 19세 이하 팀에 한국인 골키퍼 이건혁을 영입한다거나 또 다른 또 연령별 팀에 한국 선수를 데려오면서 김민재 선수 뒤를 이을 또 다른 한국 스타를 찾고 있는 페네르바체인데 지금 조규성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이미 작업을 시작했고 1월 이적 시장에 조규성 선수를 데려오겠다. 스쿼드 구상에 포함을 시켰고 곧 공식 제안을 보낼 것이다 라고까지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 클럽 스타드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타드렌 같은 경우도 페네르바체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려다가 무산이 됐던 바가 있는데 한국 선수들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 조규성 선수가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페네르바체는 조규성 선수의 행선지가 되게 어렵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페네르바체가 지난 여름에 조르제 제주스 감독 체제로 출범을 하면서 공격수 영입을 많이 했어요. 그것도 검증된 공격수들이 많이 들어왔죠. 현재 첼시 소속으로 이제 뭔가 자리를 잡지 못했던 벨기에 공격수 바추아이를 좀 영입을 했고 또 와포드의 조슈아 킹도 데려왔고 또 이탈리아 리그에서 활약을 해보면서 브라질 선수로서 이탈리아 국적을 취득하면서 이탈리아 대표로도 선발이 됐던 주앙 페드로도 영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공격수를 가세시키기에는 이 선수들이 이미 좀 와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기대만큼은 못해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조규성 선수를 데려오는 데는 좀 부담이나 자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규성 선수 입장에서도 현재 점점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페네르바체보다는 조금 더 높은 리그의 팀들을 좀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월드컵에서 활약을 하기 전에도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았던 조규성 선수이기 때문에 페네르바체가 우선순위가 되게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탁빔에서 보도한 프랑스 클럽 스타드 렌의 경우는 공격수가 확실히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마르땡 테리에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면서 골을 많이 넣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전방 공격수들이 조금 이제 밀도가 떨어지는데요. 전방에 있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뭐 고우리 선수도 그렇고 칼리 무엔도 선수도 그렇고 아빈 선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어린 선수들 19살, 20살, 22살의 어린 선수들이고 검증되지 않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경험이 있고 특히 월드컵 무대에서 입증된 조규성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스타드렌 입장에서는 분명히 괜찮은 옵션일 수 있는데요. 지금 가장 화제가 된 게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영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적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이제 유럽에 조금 괜찮은 클럽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있는 본인의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다. 내가 도르트문트에서 함께 뛰었던 선수인데 조경호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성격은 어떤지 여러 가지 정보를 물어봤다고 하면서 꽤 밀도 있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월드컵에서 두 골을 넣기 전에 이런 질문이 왔던 것인데 두 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이런 뭐 팀들에서 제한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얘기했는데요. 이영표 부회장이 뭐 어떤 팀인지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시절에서 함께 뛰었고 현재 꽤 괜찮은 클럽에서 테크니컬 디렉터를 맡고 있는 인물은 독일 대표 선수로도 활약을 했던 제바스티안 켈입니다. 현재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테크니컬 디렉터인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9번 공격수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일단 지난 시즌까지 이 9번 공격수 역할을 맡았던 엘링 홀란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하면서 아약스 스트라이커 세바스티앙 알레 선수를 영입을 했잖아요. 근데 알레 선수가 고환암에 걸리면서 지금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병에서는 좀 완치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살도 많이 빠지고 근육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정상 경기력을 끌어올리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태고요. 또 다른 공격수를 그래서 데려왔었는데 바로 모데스트 선수죠.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꽤 검증이 된 선수지만 나이가 이게 34살이고 또 부상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알레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좀 묵직한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물론 독일 대표로 이번에 월드컵에도 뽑힌 유스파 무코코 선수가 유망주로서 자리 잡고 있지만 이 선수는 정통파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이제 빅앤 스몰의 조합에서 스몰을 맡고 있는 빠르고 이제 움직임이 좋은 선수거든요.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한 9번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도르트문트는 분명히 조규성 선수에게 좀 강한 러브콜을 보낼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규성 선수 현재 전북 현대 소속이죠. 현재 공식적으로 계약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2020년에 전북과 계약할 때 최소한 3년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2023년에 계약이 끝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김천 상무로 군대를 다녀오면서 1년 7개월 동안의 계약 기간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그만큼 연장된다고 봤을 때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계약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이적 문제에 대해서 전북현대가 권한을 갖고 있고 전북현대는 현재 SBS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 테크니컬 디렉터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유럽 구단들로부터 관심들이 오고 있는 상태에서 박지성 디렉터가 유럽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유럽 팀들과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는데 동시에 또 유럽으로 가서 선수가 성장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알고 있다 보니까 선수와 전북 구단이 모두 득이 될 수 있는 아마 협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월드컵 기간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월드컵 일정을 마친 뒤에야 또 유럽 클럽들의 이제 공식 오퍼를 검토하는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요. 부디 조규성 선수가 이제 월드컵을 참가하면서 한참 물이 올랐고 이미 K리그 득점왕도 차지했고 K리그에서 전북과 함께 K리그 우승이나 또 FA컵 우승을 경험했던 조규성 선수라는 점에서 조금은 이제 유럽에 빨리 가서 월드컵에서 경험을 활용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준TV는 계속해서 또 독점적인 네트워크나 현장 취재 기자들의 정보를 통해서 조규성 선수의 이적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어떤 소식이 믿을만한 상황인지 취재해서 업데이트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2022 카타르 월드컵 남은 포르투갈과의 경기도 또 어떤 활약이 이어질지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